이재명 대표가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유튜브를 못 들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의 대표 회의라든지 최고위 회의라든지 또 아니면 뭐 기자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해도 좋다고 보고요. 대통령 얘기를 민주당이 끌고 갈 필요는 없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됩니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선 치르겠다.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자기 당 대표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법안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수 있는 법안이고 그런 제도적 미스로 인해서 우리 나치당이 탄생을 했다든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모두 국회 안팎으로 매우 바쁜 모습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사안마다 어김없이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대변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워낙 그 현안인지라 이 민감국가 포함된 내용 하나 먼저 좀 간단히 여쭙고 좀 국내 이슈로 가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에 의해서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 염려가 많으십니다. 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보여줬던 친중 노선, 반미 노선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들은 민주당도 이게 계엄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어제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말씀들이시고요. 이제 결론부터 오늘 새벽에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저희 정부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대단한 그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에너지부에서 이거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식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긴 하죠. 첫 번째는 그 정도 문제로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고 와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신 건데 의원님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우리 정부가 한 2달간 좀 파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정치가 워낙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 저도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있지만 미국에 우리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국내 정치가 소란스러워도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공간 쪽에서 파악을 하는데 아마 파악이 안 된 것을 보면 그렇게 미국 쪽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게 이제 발효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중요한 원자력 그 연구 문제라든지 AI 첨단 기술 연구 협력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좀 수차례 그 승복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좀 승복 약속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당 차원의 논평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표님이 아마 굉장히 변명이 궁색하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유튜브를 못 들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의
대표 회의라든지 최고위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또 아니면 뭐 기자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해도 좋다고 보고요. 대통령 얘기를 민주당이 끌고 갈 필요는 없죠.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의 승복 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국가기관이 내놓은 어떤 최종 결정에 대해서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승복하는 건 승복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호인단 정도에서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야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적 보완책이 좀 필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실 생각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 당에서 지난해 9월에도 한번 당론 발의를 한 적이 있고 올 초에도 그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적어도 그 무책임한 탄핵을 해서 기각이 됐을 때는 뭐 어떤 뭐 금전적 피해 이를테면 지난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도 내 돈으로 뭐 3천만 원인가 변호사비를 썼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책임을 물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7년 헌법체제라는 것이 국회의 권한은 굉장히 키워놓고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29번이라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무자비한 탄핵을 한 배경에는 아무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 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무슨 탄핵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한 가지 예를만 들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무슨 탄핵 사유에 국회의원을 노려봤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보면 국무위원들에게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반말로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날 장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장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성재 장관을 향해서 당신이 뭐냐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우리도 국민을 향해서라든지 국무위원을 향해서 좀 그 예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실은 좀 다짐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법안인데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법안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신인규 진행자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게 법이 됩니까? 저는 민주당 분들 상상을 법으로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요 이런 겁니다. 그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후보를 못 내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 해산은 또 그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선 치르겠다. 물론 개혁신당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 혼자 선거 치르게 하자는 법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만드는 법이죠. 아니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자기 당 대표를 위해서 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법 만들면요. 저희도 이런 법 만들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사법 처리 받으면 그 소속 정당 국회의원 전원 감옥 보내자 이런 법도 만들 수 있거든요. 도대체 법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법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는지 저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의원님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셨고 아마 4선쯤 되셨을 텐데 예. 저도 평소에 뭐 저하고 말씀도 잘 주시고 또 존경합니다만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박홍근 의원쯤 되시는 분이 이런 법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 조금 요거는 뭐 입법적인 차원에서 한번 궁금증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정당 해산을 한 사례가 통합진보당 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고 그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그렇죠. 재소권자가 정부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걸 정부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뭐 국민들도 뭐 10만 명 이상 뭐 연설을 한다든지 조금 더 그 재소권자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개헌할 때 이런 입장도 일부에서는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정당법에 대한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당 정치라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우리 신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 소환제처럼 뭐 국민 50만 명이 발의하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지금 완전한 정당이 한 정당도 없을 겁니다. 지금 광장에 나오시는 분만 해도 나오시는 분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느 정당이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법안이고 또 그런 제도적 미스로 인해서 뭐 우리 나치당이 탄생을 했다든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발언조차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래 저 정당 우리가 해산시키고 싶어. 그러면 해산해도 될까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정치권이 나서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